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든 움직임 있잖아요. 그 뒤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놀라운 복잡성과 완벽한 협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 같죠? 맞아요. 그냥 저 컵 집어야겠다 생각하면 손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 한 조각이 실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바뀌기까지 우리 뇌 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뇌가 무슨 군대 사령관처럼 움직여 하고 몸에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훨씬 더 민주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수많은 뇌 영역들이 동시에 정보를 막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초고속 대화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러면 이 복잡한 대화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는 걸까요? 신경과학자들은요, 이걸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명령체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팀이 동시에 협력하는 방식,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왼쪽의 계층적 모델은 말 그대로 CEO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상위 뇌가 하위 뇌를 통제하는 그런 상명하달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병렬 모델은 좀 다릅니다. 이건 마치 우주선 발사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제탑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여러 뇌회로가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요즘 뇌과학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상황에 맞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컵을 집는 과정의 첫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에서부터 실제 움직여 하는 신호가 나오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실제 몸이 움직이기 전에요. 뇌에서는 먼저 계획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 먼저 전전두엽이 나서서 커피 마시고 싶다 하고 전체 목표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후두정 피질이 감각 정보를 싹 모아서 오케이, 컵은 저기저 위치에 있군 하고 공간을 파악하죠. 그 다음엔 보원 운동 영역과 운동 앞겉질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짭니다. 진짜 무슨 작전 계획을 짜는 전략가들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바닥핵이라고 불리는 뇌 임무 통제관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바닥핵은요, 수많은 움직임 계획들 중에서 이거다 싶은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넌 안 돼 하고 억제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닥핵의 결정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요. 일단 겉질에서 세운 계획안을 접수합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혹시 불필요한 움직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죠. 그리고 좋아, 통과하면 다시 겉질 쪽으로 실행해 하는 이른바 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 덕분에 우리가 엉뚱한 행동은 안 하고 딱 의도한 움직임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행 신호, 즉 고신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파킨슨병의 예를 보면 정말 와닿습니다. 바로 이 바닥핵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 움직이자 하는 고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행 허가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말하자면 그냥 거친 초안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이 계획을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다듬어줄 품질관리팀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 전문가가 누굴까요? 네, 바로 손뇌입니다. 이 손해는요, 우리 움직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모든 동작이 어설프거나 서툴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뇌의 품질 관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너무 확 가버리거나 아니면 덜 가서 헛손질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힘을 조절해주고요. 또 여러 근육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착착 움직이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조율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 같은 새로운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손의 덕분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계획 세웠죠? 승인받았죠? 품질 검토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드디어 최종 명령이 뇌를 떠나서 저 멀리 근육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이 최종 명령을 발송하는 곳이 바로 1차 운동 걷질입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근육을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언제 수축시켜라 하는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신경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척수로 쫙 내려보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최종 공통 경로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의 그 수많은 영역에서 시작된 온갖 복잡한 신호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신호들이 결국엔 딱 하나의 길,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근육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척수에 있는 알파 운동 뉴런입니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운동 명령은 바로 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히 뇌에서 명령만 내리면 끝 하고 끝나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훨씬 더 똑똑하죠. 뇌는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요. 그걸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수정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학습까지 합니다. 우리 몸에는 뇌로 정보를 보내는 두 종류의 감각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DCML 경로인데요. 이건 컵의 매끈한 감촉이나 내 손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같은 아주 정밀한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죠. 다른 하나는 ALS 경로인데 이건 좀 역할이 달라요. 컵이 너무 뜨거울 때처럼 통증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되는데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는 배 쪽 경로라고 해서 저건 커피컵이구나 하고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는 이른바 무엇, 왓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 쪽 경로인데요. 이건 저 컵을 잡으려면 손을 이 정도로 벌려서 이렇게 뻗어야겠네 하고 행동 방법을 알려주는 어떻게 하우의 경로죠. 이 무엇과 어떻게 경로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컵 하나를 드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에도 우리 뇌에 수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거대한 교향곡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고 정교하게 조율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다음에 지휘할 교향곡은 과연 무엇일까요?